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라산에는 철쭉꽃이 만개해 진분홍빛 산정화원을 뽐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상 악화로 축소됐던 철쭉제와 등산대회도 4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진한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한라산 정상 부근. 볕이 잘 드는 남쪽 비탈은 산정 화원으로 변했습니다. 등반로 주변으로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철쭉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탁 트인 시야에 분홍빛 철쭉 군락이 어우러지며 등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철쭉 구경하기 위해서 6월 초에 날짜를 잡았는데 굉장히 잘 잡은 것 같고요. 지금 만개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게 좋습니다. 한라산을 대표하는 꽃으로 해발 1,500m에서 1,600m 일대의 대규모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철쭉. 올해는 기온이 높아 철쭉 만개 시기가 작년보다 사흘 빨랐는데요. 이곳 해발 1,600m에서 절정을 이룬 철쭉의 분홍빛은 한라산 정상을 향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상악화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철쭉제와 등산대회도 4년 만에 열려 산악인 700여 명이 모처럼 단체 산행을 즐겼습니다. 4년 만에 지금 이제 개개인은 다니기는 했지만은 이 산악회 단체로는 못 다녔어요. 이제 이렇게 또 단체로 오니까 더욱더 좋은 활력소가 되고. 봄을 마치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한라산 철쭉꽃은 이달 중순까지 한라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2호 해수욕장 해변으로 죽은 멸치떼 수십만 마리가 밀려왔습니다. 제주시 2호 어촌계에 따르면 어제 새벽 6시부터 죽은 멸치떼들이 파래에 뒤섞여 해안으로 밀려왔고 어촌계 해녀들이 2톤가량을 수거했습니다. 어촌계는 그제 새벽 밀물의 원담으로 들어온 멸치떼들이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파래에 뒤엉켜 죽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했던 추경 예산안을 제주도의회가 심사 보류시키면서 탐나는 전 할인 혜택이 중단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 보류 2주 만에 최종 예산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2주 전 심사 보류시켰던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협의 끝에 예결위가 최종 확정한 제주도 추경 예산안 삭감 금액은 189억 원.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은 당초 151억 원에서 25억 원. 제주대 버스 외차지 매입 예산도 40억 원 삭감됐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도 당초 50억 원에서 21억 5천만 원이 깎였고 국제조각 페스타 사업 예산은 4억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인도블럭 교체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도로변 풀베기를 비롯한 정화작업 등 380여 개 사업에 편성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면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양기관 이제 협의해서 오늘까지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 원대 예산 삭감에 이어 심사 보류까지 거듭하며 예산 갈등으로 대립했던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2,1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예산은 8조 2,411억 원으로 이 가운데 2,155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은 과다하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관행적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전국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고흥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과 고흥고는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꾸려나가며
고흥을 유소년 축구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통통 튀는 축구공을 쫓는 아이들. 차붐이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친구들과 공을 따라 이리저리 내달립니다. 코치들은 눈높이에 맞춰 축구와 친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고요. 90명 중에서 하는데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은 걸 더 배우고 싶어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 모두 85명, 여학생 팀까지 4개 팀이 16주 동안 기본기부터 실전 연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도 첫 수업을 맞아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흥에 내려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축구 교실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소년 축구 요람을 꿈꾸는 고흥군은 축구 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축구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배울 수 있다. 우리 유소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를 시작하는 꿈나무들의 어떤 말을 남겼을까? 무엇보다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경북에서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군과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가 무려 58만 그루가 넘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정하동의 한 야산, 푸릇한 나무 사이에서 소나무 몇 그루만 갈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잎은 바싹 말라 생기를 잃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이렇게 죽은 소나무는 산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58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죽었습니다. 1년 전 31만 그루보다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은 이제 영양군과 울릉군 단 2곳뿐입니다. 제일 좀 심하다고 봐야 되는 데는 이제 포항하고 경주, 그다음에 구미, 지금 안동 한 4개 지역 정도가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저희를 보고 있고요. 전체 저희 발생의 한 70%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한반도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해진 겁니다. 코로나 대응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내 훈증 처리하거나 파쇄하는 비용은 한 그루당 약 10만 원. 58만 그루의 고사목을 처리하려면 단순히 계산해도 5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는 하반기 방제 작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피해 발생지에 대한 항공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나무 품종을 다변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주문입니다. 완전히 방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저항성 품종,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품종으로 대체시켜서 소나무 재선충의 천적 곰팡이를 발굴하고 소나무 면역력을 키우려는 실험도 진행 중이지만 치사율 100%인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뚜렷한 해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 내륙 지역은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편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충일인 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현충일인 내일 낮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쳐도 날이 흐리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동안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2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1도, 고산 20도에 그치겠습니다. 서귀포는 23도, 성판악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바다에 안개가 껴서 해상교통 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또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그치면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내일부터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연휴식년 중인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순찰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용눈이와 백야기 오름 등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간 도내 6개 오름을 대상으로 탐방객 무단 출입 등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순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무단 출입으로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용담동 유적 일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12년 만에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용담동 유적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과 유적 정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용담동 유적은 탐라국 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된 10,000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도내 사적 중에 유일하게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없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 영향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이 합동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공항과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59대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상습 체납 차량 1000여 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대 산학협력관이 완공돼 오는 9일 문을 엽니다. 산학협력관은 대학 정문 동쪽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1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전시 공간과 정보 검색실, 산학협력 부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개관일에는 1층 로비에서 제주대 링크 3.0 사업단의 디자인 발표회가 열리고 산학협력을 위한 학생들의 생각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